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서로를 안아줘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행복한 가정 레시피 행가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어서 5번째로 훈육할 때 하지 않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훈육한 이후에요. 차갑게 굴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마한테 혼이 나고 나면 어느 타이밍에서 엄마한테 다시 말을 걸어도 될까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이 난 이후에 그 엄마 아빠의 차가운 뒤통수?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간 이후에도 그렇고 내가 이쯤에서 말을 엄마한테 엄마 이러면서 걸었는데 엄마가 왜? 이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아기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혼이 난 이후에요. 엄마가 계속 쌩쌩 하면요. 그때부터는 훈육이 내가 그 행동을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훈육의 효과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훈육은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걸 내가 진짜 이건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의해서 알게 하는 게 훈육의 과정인데, 훈육 끝나고 엄마가 너무 뒤끝이 많아서 이 엄마의 차가운 말투와 표정을 너무 오랫동안 마주하게 되면 아이는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엄마는 항상 이렇게 혼내고 나면 나한테 차갑게 뒷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훈육 후에 차갑게 굴지 않기 위해서 사실 해야 되는 게 아까 4번째 얘기한 너무 오래 훈육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훈육을 오래 하면 엄마하고 또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요.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엄마의 원래 감정이 섞여요. 뭐냐면 내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도 내가 엄마면서 일한다고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애까지 날 무시해? 때로는 남편도 나를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이러는데 애까지 심지어 날 무시해? 내 말 안 들어줘? 이러면서 엄마가 갖고 있는 원래 감정, 원래 스트레스 그런 것들과 이 아이가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섞이면서 감정이 더 격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진짜 잘못한 행동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지고 얘는 항상 나한테 왜 이럴까? 가기 때문에 아이한테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았어, 알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알았어, 엄마 이거 하고 갈게 이런 식으로 엄마의 표정이 다 풀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훈육을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라 하는 이유도요. 때려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때리는 게 좋죠. 여러 가지 면에서. 왜 안 때리는 게 좋냐면 아까 제가 벌을 쓸수록 강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때리는 벌은 벌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때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아이템이 이제 없어요. 근데 그 아이템을 너무 일찍 써버리면 나중에 말로 하거나 설명하거나 엄격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것을 가장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하지만 2번째로는 때리면 감정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때리는 엄마도 감정 소모가 너무 크고 맞은 아이도 이게 분이 맞아서 좋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계속 격해지면서 아직 아이랑 엄마랑 관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때린다는 행동이 들어가게 되면 관계가 끊어질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훈육 후에 차갑지 않기 위해서 때리는 훈육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저는 이 훈육 후에 차가움을 줄이기 위한 팁으로 훈육의 마지막 멘트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려요. 아이들이 느꼈을 때 훈육이 끝났어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요 엄마들마다 자신의 것을 만드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훈육을 할 때 마지막 멘트 제가 개인적으로 팁으로 사용하는 건 사실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의무적으로 꼭 해줘요.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알지 않겠냐. 내가 얘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아이가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훈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은요. 어쨌든 화가 난 엄마는 무섭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화가 났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훈육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지을 때 엄마가 너가 미워서 혼을 낸 게 아니야. 이 행동이 잘못돼서 혼낸 거야. 이제 그러지
말자라고 하고 클로징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로 아이가 느끼기에 그래 엄마가 나를 미워하지 않아 라는 걸 듣게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훈육이 끝났어. 엄마 마음도 괜찮으니까 이제 평상시 모드로 돌아가도 돼 라는 클로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말을 내뱉기 위해서 엄마도 빨리 감정을 추스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내고서 이게 어떻게 끝내지? 라고 되게 애매하지만 그렇게 클로징 멘트 항상 사용하면 아이와 나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전까지 아니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클로징 멘트 사용하고서 다시 막 그랬어 이러면서 막 놀아주면 아이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훈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훈육의 장면이 훈육으로만 머물러야지만 오히려 효과가 좋아요. 훈육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엄마가 차갑고 여전히 훈육의 연장선상이고 엄마가 화를 서서히 풀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냥 훈육이 일상이랑 섞여버리게 되죠. 근데 훈육을 정확하게 짧게 끊어서 하고 끊고 엄마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해서 혼이 난 거고 이 훈육이 끝난 후 이제 이 장면은 끝났어 라는 메시지가 감으로써 아이가 훨씬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한마디로 주고 뺏는 게 정확하게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멘트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위에 한 가지 더 팁으로 드리면 실은 아이들이 혼을 내야 하는 종류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던지건 꼬집거나 이런 행동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보면 맥락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행동들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행동은 어쨌든 잘못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화나죠? 화나죠. 그래서 얘가 열받아가지고요. 이걸로 동생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은 했죠. 근데 이제 우린 누구로 내죠? 때린 장면이 너무 커다라니까 이제 혼을 내요. 이 장면들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얘가 때린 건 잘못한 건 맞죠. 맞지만 얘가 화가 난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우리가 이 순간 알려줘야 되는 건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뭘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화난 게 잘못이야? 아니면 내가 때린 게 잘못이야? 이걸 구분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아이들한테 동생이 네 거 망가뜨려서 속상했지, 속상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감정은 맞고이죠. 그렇지만 네가 화가 난다고 때려서 표현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이 분리가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 느낀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구분을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이가 감정 표현에서 위축되지 않지만 행동은 조절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돼요. 우리가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할 때가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이가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엄마한테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헷갈리거든. 아이 입장에서는 이 감정이 맞는 건지 이 행동이 맞는 건지 구분 못하는데 우리가 그거 구분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나중에 엄마한테 이 감정을 이야기해도 안전한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육을 할 때 네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 너가 그거를 던져서 때린 그 행동이 잘못된 거야 라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은 형제자매인 TV일 경우에는요, 실은 지금 당한 아이가 순서대로 했을 때 형이 먼저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은 순서상 얘가 느낀 감정이 먼저죠. 그래서 동생을 먼저 혼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얘 입장에서 이 아이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때린 게 순서가 먼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 아이 동생이 이제 때린 건 다 날라갔고요. 망친 건 앞에서 동생을 왜 때렸는지 훈육을 하게 되면 일단 동생이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첫째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제가 먼저 부신 게 명백한데 지금 내가 혼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는 이 아이 앞에서 혼나는 게 자존심도 엄청 상하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동생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형이 도발을 하게 만들어서 형이 했을 때
결국 형이 마지막으로 잘못하면 난 피해갈 수 있거든요. 보통 둘째들이 되게 얍삽한 그런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 입장에서 엄마가 먼저 동생한테 너가 형이 하고 있는 걸 망친 거는 너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첫째 입장에서는 일단 엄마가 알아줬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가 때린 게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훈육 내용에 대한 협력이 높아지는 거죠. 일단 나를 직접적으로 네가 속상했지 이렇게 안 해줬어도 엄마가 알았다는 걸 표시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훨씬 더 협력을 높이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뭐 여기는 2명이 계신 집이 없어서 이 얘기가 그닥 쓸모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촌이 오거나 이제 조카들 함께 노는 상황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팁인 것 같지만 잘 파헤쳐 보면 원리는 간단해요. 이 아이와 관계가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팁 이외에도 엄마들이 생각하셨을 때 더 좋은 방법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3회기, 5회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엔 엄마들이 더 좋은 방법 많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막 종치고 이러는 것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들으면서 엄마들이 하시고서 효과를 본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도 아이의 행동을 바꾼 것들. 그래서 저는 훈육의 테크닉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훈육이라는 게 진짜 뭐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고민하는 엄마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담기는 어렵지만 저는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 엄마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사용하면 좋을 말들과 아닌 말들을 드렸고요. 그래서 훈육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완전 개괄로 훑었지만 혹시 이 중에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발달 아카데미나 가을에 열리는 훈육 아카데미에 오셔서 직접 여기 있는 내용들 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훈육 방법을 비교해보고 표를 만들어보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훈육을 보완할 만한 방법들, 놀이 방법들 같은 것도 좀 더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뭐 3분 정도는 이제 우리 같이 그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인데요. 나머지 분도 뭐 워킹맘도 계시고 이렇지만 저희가 1년의 과정으로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놀이 아카데미였고 지금은 이제 발달 아카데미 한 회기 했고 이제 이번 다음 주가 2회기고요. 가을은 훈육, 그 다음에 겨울에는 엄마의 자존감,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엄마들 심리 검사도 해보고 엄마들 자기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림 치료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 가질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 이렇게 하나 딱 들었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 과정을 통해서 나도 아이에 맞춰서 성장하면서 배워가는 거지 내가 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만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